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소식이나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음식 선택을 어떻게 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지, 제대로 유익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음식을 적게 먹을 때일수록 많이 먹을 때보다는 음식의 선택이라든지 영양 균형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은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듣게 되는 이야기는 거꾸로 식사법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단백질하고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먼저 먹으면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을 먼저 먹는 것보다 혈당이 좀 천천히 올라가고 또 포만감이 오래 간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이어트, 비만 치료제, 신약 이런 거가 전부 뭐냐면 장에서 분비되는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단백질하고 지방을 먼저 먹는 식으로 식사를 했을 때 조금 더 장에서 분비가 활발하게 된다. 약간 수치가 증가하는 것 같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단백질 지방이 좀 풍부한 음식을 먼저 먹었을 때 포만감 오래 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단백질 지방이 풍부한 식품을 먼저 먹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 아침을 거의 건너뛰다시피 하는데 그래도 아예 안 먹는 것보다는 조금 먹는 게 더 컨디션이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아침에 커피 마시기 전에 그릭 요거트 크게 한 숟갈, 거기에 올리브유 한 숟갈, 두 가지를 먹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건 몸을 좀 움직여줍니다. 그렇게 하면 아침에 상당히 컨디션이 좋아요. 이걸 반드시 저처럼 그릭 요거트하고 올리브유로만 드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이제 그릭 요거트를 선택을 한 거는 일반적인 요거트보다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하고 지방을 조금 더 농축을 시켜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었을 때도 포만감이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칼로리도 약간 높겠죠. 단백질하고 지방이 고농축돼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먹고 올리브유까지 먹으면 상당히 배고픈 거를 느끼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좋은데 모든 분이 다 그릭 요거트하고 올리브유를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그렇게 못 먹겠다 하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약간 좀 저탄고지 느낌으로 아침에는 그렇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부를 한 반모 드신다든지 들기름 좀 뿌려가지고 아니면 연두부 같은 거 있잖아요. 연두부 이렇게 먹기 좋게 되어 있는 일회용 포장 그런 거 한 개 정도? 한 100g 정도 이렇게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또 나는 그것도 싫다 하는 분들은 아침에 견과류에는 역시 또 단백질하고 지방하고 미네랄 풍부하죠. 그래서 견과류를 아몬드가 됐건 호두가 됐건 피칸이 됐건 견과류 조금 드시고 고단백질 함량인 우유를 반 컵에서 한 컵 정도 견과류랑 함께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아침에는 가볍게 저탄고지로 된 식사를 하시는 게 하루 중에 혈당을 안정화시키면서 조금 더 향상된 그런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 자, 이제 이렇게 소식을 했는데 소식을 하는 그런 과정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소식으로 다이어트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변비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만약에 변비가 있다 그러면 소식하면서 너무 적게 먹는 게 아닌가라는 거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식을 할 때일수록 섬유질이 좀 풍부한 식품을 보충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 이때 하나의 팁은요. 채소하고 과일 많이 먹는 게 좋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채소하고 과일만 많이 먹는 걸로도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게 뭐냐? 곡물입니다. 곡물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는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대체로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채소, 과일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어떤 경우는 밥을 아예 안 먹어버리면 변비가 많이 생겨요. 그런 곡물이 풍부한 식사를 했을 때는 장 운동이 되게 많이 활성화되는데 너무 그런 걸 안 먹으면 금방 변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소식을 했더니 또는 어떤 다이어트를 했더니 너무 화장실 가기가 힘들다 하는 분들은 의외로 채소하고 과일은 열심히 또 드시는 분들이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혹시 내가 곡물 섭취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아침에는 건너뛰거나 가볍게 저탄고지가 낮다고 그랬으니까 언제 먹으면 좋을까? 점심, 저녁 때, 그죠? 그래서 점심, 저녁 때 기왕이면 그럴 때는 통곡물로 만든 시리얼이라든지 근데 통곡물이 꼭 아니어도 사실은 곡물이 들어간 그런 식사를 했을 때 차이가 되게
크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균형 잡힌 소식을 했을 때는 사실 소식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변비가 생기거나 화장실 갈 때마다 불편한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소식을 할 때 간헐적 단식 같은 걸 할 때 보통은 우리가 어떤 분은 하루 한 끼, 어떤 분은 하루 두 끼, 한 끼도 가능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대체로 보면 한 끼를 먹게 되면 조금 지나치게 한 끼에 몰아가지고 폭식하는 경향이 생길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두 끼 정도는 먹었을 때가 제일 버티기가 쉬운 것 같아요. 제대로 식사를 하면서 소식을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식욕이 막 샘솟아가지고 조절이 안 되고 폭식을 하고 이런 경우 거의 없어요. 항상 일정하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루 한 끼만 먹는다 이거 굶으면서 배고픈 거 참으면서 거의 뭐 24시간, 23시간 정도 기다렸다 먹는 거잖아요. 이렇게 버틸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권하는 거는 점심, 저녁 두 끼 정도는 제대로 드시고 다만 식사량을 3분의 1 정도는 줄어든 식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는 뭐 드시는 게 안 드시는 것보다 소식하게 더 날 수 있어요. 근데 드시는 게 아침을 먹는 느낌이 아니라 거의 뛰어넘는 느낌으로 드시면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학적인 지식을 약간 가지고 계신 게 전혀 아무런 지식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는 것보다는 건강도 좀 챙기면서 우리가 식사량도 조절하면서 훨씬 즐겁게 먹고 싶은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